네. 이재윤 실무협의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이상으로 지금 이제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토론자들께서 토론을 하셨고 지금 채팅창에 질문 사항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사실은 비대면 토론회는 2 시간을 넘으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2 시부터 저희 지금 4 시까지 또 넘어서 다를 질문을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강 교수님, 예, 발제자시니까 강 교수님이 하나를 좀, 이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하시고 싶은 얘기 다 못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7분 안에 어떻게 예천의 각 분야를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첫 시작이니까 요건 좀 양해를 드리고요.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의 예천군 사회복지 관계자들께서도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심도 있게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제일 마지막에 아우 이거 엄청난 호야 사랑이라는 분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마 강 교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간 협력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론 예, 이제 이재윤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래도 강 교수님께서는 그 정답이 뭔지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강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천 은어님이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위에 단풍나무님께서 1인 가구 장애인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대상이 1인 가구와 1인 가구 장애인이라는 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오늘 모든 토론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또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 있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해당되는 분이 어느 분인지 먼저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분만 더 제가 보면 이거는 아마 우리 박훈 사무총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예천이 꼭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질문 시간 관계상 한 1-2분 정도 각 파트별로 해 주시고 나머지 올라오는 질문은 나중에 요 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 교수님부터 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민관 협력 중요성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강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 협력 법적 기구가 이제 우리 보장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장협의체의 역할이라든가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아마 모든 지자체 대부분 모든이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째, 저는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공공에서 오신 분들한테 죄송스러운데 위원회 구성할 때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 대부분 대표협의체 이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에 지자체의 협조적인 그런 단체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복지와 복지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그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복지에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에 대해서 좀 이게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뭐 회의에 참석하라 그러니까 참석하고 그냥 가면 끝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늘상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보장협의체가 내실 있게 이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까도 제가 기조 강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장협의체 그리고 우리 이재훈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무국 체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장협의체의 모든 활동들이 이 사무국에서
사무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지금보다 더 그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의 그 위상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지역민들도 우리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인지도 하고 고민들을 이제 보장협의체에 와서 털어놓기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또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중심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거는 참여 인력을 진짜 제대로 지역의 이 복지에 관심 있고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렇게만 구성하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성해 줬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문제는 보장협의체가 문제죠. 대부분 아마 우리 예천도 그럴 텐데 보장협의체 뭐 열심히 하시지만 대부분 시에서 운영비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운영비로만 운영하죠. 가능하면 자부담도 좀 필요하다. 회비 뭐 1년에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각출해서 그거 가지고 보장협의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도 뭐 회비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요. 회비에 또 의미도 있어요. 회비를 10,000원, 20,000원 내면 또 소속감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출연했으니까 또 나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자체 자생력, 쉽게 말해서 보장협의체의 자생력도 좀 필요하다. 사무국이 구성되면 또 사무국을 맡은 우리 뭐 국장이나 간사분들이 또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른데 프로포잘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예천군의 다른 복지 기관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뭐 제가 있는 문경 얘기를 뭐 해도 괜찮겠죠. 뭐 잘한다기보다 그런 기반을 갖는 초석이 필요하거든요. 출발점이. 그 출발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복지계획 수립하는 데부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문경도 비슷했어요. 뭐 보장협의체하고 읍면동 보장협의체 간에도 좀 갈등도 있었어요.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상하관계로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번에 마을복지계획 수립하는 그거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깔끔히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우리 그 문경시 보장협의체의 어떤 활동들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우리 보장협의체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거는 윤상준 실장님. 예. 예, 뭐 강창규 교수님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말씀하셨고, 1인 가구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제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뭐 맹점을 짚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위원 구성 관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로 복지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지역민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지역적으로 인적 구성을 해서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전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지금 뭐 증가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지금 뭐 청장년까지 망라해서 지금 뭐 1인 가구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아마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도 사회관계망 형성이 중요하다 해서 아마 사회관계망 형성 정책을 시문적으로 지금 내년도 22년도에 경북도에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구가 1인 가구 가장 많은 포항 지역과 구미 지역이 지금 두 개서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저희 예천군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포항과 구미에 밀려서 저희들이 지금 채택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그렇게 사회관계망 형성 정책을 시범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아마 자치단체에 확대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최근에 대두된 그런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인 가구의 어떤 그런 문제성, 또 기존 1인 가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1인 가구의 형성의 문제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아마 중앙과 도요 차원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정책 방향에 따라서 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장애인 부분이 이제 또 1인 가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장애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정부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이 탈시설화 정책을 또 지금 또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 반 또 뭐 내심 또 탈시설화가 인격 차원에서는 인권 차원에서는 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마 이 부분 또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립 능력을 배양시켜 주고 이러한 제도적인 틀이 또 만들어진다면은 또 좀 더 나은 상황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보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1인 가구 노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그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으로서 응급 돌봄 사업하고 어르신 맞춤형 돌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모든 것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박훈 사무총장님. 네.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동의 문제가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건 한 가정의 문제이고 또 동시에 그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우리 앞서서 탈시설화를 지금 주장하신다고 그러셔서 저는 사실은 이 한 아동의 문제, 특히나 아동 청소년에 관해서 우리 예천에 이 아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천에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죠. 근데 그 건물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뭐 저도 사실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서 기존의 시설을 정말로 아동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는 우리 예천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어떤 종합복지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예천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사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기존의 시설들이나 기존의 단체들을 정말로 효용성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토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들이 몇 개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다 답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는 이 실시간 끝나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질문은 해당되시는 분야의 토론자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의하시는 분에게 좀 유쾌한 해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시가 4시 17분입니다. 지금 거의 2시간 17분 동안 자리에 저희가 제1회 예천군 복지토론회를 장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1회지만 희망을 위한 유쾌한 동행입니다. 괴로운 동행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예천은 분명히 더 발전적인 예천일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토론자 강연을 해주신 강창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7분의 모든 토론과 그 강연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어느 토론자나 강연자에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저희 삶에 떠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면 또 그 안에서 저희가 맞춰서 가야 된다면 오늘의 이 자리는 분명히 유쾌하게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첫걸음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시간 토론과 강연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